안녕하세요. 5단원 빛과 렌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108, 109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진기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기에는 볼록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전신인 카메라 옵스큐라에는 볼록 렌즈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카메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카메라의 역사와 원리를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렌즈를 이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는 렌즈를 이용한 대표적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메라에는 렌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카메라의 역사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미술 시간에 우리가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은 빛을 이용해서 물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카메라의 핵심은 바로 이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가 카메라에는 있습니다. 빛의 기본 성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빛은, 그렇습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바늘 구멍을 통과한 물체의 모습이 상하 좌우가 뒤바뀐 모습으로 벽면에 비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늘 구멍 사진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인형의 모습이 저 작은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어두운 상자 속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상하 좌우가 뒤집힌 모습으로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앞에 나온 카메라는 익숙한 말이지만 옵스큐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라틴어로 카메라는 방, 옵스큐라는 어두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바로 어두운 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관찰만 하던 카메라 옵스큐라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커다란 카메라 옵스큐라를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했습니다. 다빈치 이후 수많은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그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야 했으므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크기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고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벽에 비치는 경치도 그다지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등장하였습니다. 왜 렌즈인가? 그것은 빛의 기본 성질 중 굴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구멍에 렌즈를 사용하면서 맺히는 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또한 렌즈를 통해 빛이 모이는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카메라 옵스큐라는 작아지게 됩니다. 거울을 내부에 설치하여 상이 위쪽에 맺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더욱 정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렌즈가 가져온 혁신입니다. 프랑스의 조세프 니엡스는 백납판에 빛에 민감한 물질, 즉 감광제를 바릅니다. 이 백납판을 그 당시 쓰인 카메라 옵스큐라에 넣고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처럼 렌즈를 이용하여 만든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볼록 렌즈를 이용한 간이 사진기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제일 잘 나왔지? 헉! 어떻게 다 잘 나와가지고 고를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사진기는 대체 어떤 원리로 내 모습을 그대로 찍는 걸까? 맞아, 발명가들은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다 했지? 1826년 프랑스의 니스 보르니에프스가 최초로 사진기를 발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오늘의 탐구는 바로 너로 결정했다. 단위 사진기를 만들어 물체를 관찰해 보아요. 인물이나 풍경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구인 사진기. 이 사진기의 핵심은 바로 이 렌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진기에는 어떤 종류의 렌즈가 이용될까요? 바로 사진기에는 가운데 모습이 볼록한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볼록 렌즈 특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볼록 렌즈의 특징 있었잖아요. 바로 볼록 렌즈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자, 이 특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사진기인데요. 이 사진기는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볼록 렌즈로 모아서 이 물체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나게 하는 기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다? 네, 바로 볼록 렌즈와 스크린이 꼭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간이 사진기인데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간이 사진기는 겉상자와 속상자 이렇게 두 개의 상자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겉상자에는요, 바로 이렇게 볼록 렌즈를 붙이고요. 속상자에는 스크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름 종이를 붙여요. 자, 이렇게 만들면요, 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겉상자에 있는 볼록 렌즈로 모아서 이 물체의 모습이 속상자의 기름 종이에 나타나게 하는 간단한 사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사진기 하나 뚝딱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서 주변의 물체를 한번 관찰해 보아요. 자, 관찰을 할 때는요, 물체의 실제 모습과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물체의 모습을 유심히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간이 사진기 전개도로 겉상자를 만들어요. 겉상자의 동그란 구멍이 뚫린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로 볼록 렌즈를 붙입니다. 간이 사진기 전개도로 속상자를 만들고 한쪽 끝에 기름 종이를 붙여요. 겉상자에 속상자를 넣어 간이 사진기를 완성합니다. 기역자를 쓴 종이를 간이 사진기로 관찰해 볼까요? 겉상자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를 관찰해 봅니다. 짠! 우리 사진기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죠? 겉상자에 무엇을 붙였다? 볼록 렌즈를 붙이고요. 속상자에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기름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멋있는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나요? 기역자 글자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실제 모습은 기역인데요. 간이 사진기로 관찰한 모습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간이 사진기로 본 물체의 모습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상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상하 이렇게 보면요, 상하가 이렇게 거꾸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좌우를 보면요, 좌우가 또 뒤바뀌어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요,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물체의 상하, 좌우가 다 바뀌어 보이는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하, 좌우가 다 바뀌어 보일까요? 그건 바로 간이 사진기의 겉상자에 있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볼록 렌즈 때문인데요. 이 볼록 렌즈가 빛을 굴절시켜서 기름 종이에 상하, 좌우가 다른 물체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나아가다가 이 볼록 렌즈에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꺾여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상하, 좌우가 거꾸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간이 사진기도 만들어 보고요. 간이 사진기의 원리도 알아냈습니다. 간이 사진기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늘구멍 사진기와 간이 사진기 비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 학년에서 만들어 봤을 바늘구멍 사진기와 간이 사진기를 비교하면서 간이 사진기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는 빛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때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한 사진기입니다. 이때 물체의 윗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스크린의 아랫부분에 도달하게 되고 물체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스크린의 윗부분에 도달하면서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이때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만약 바늘구멍 사진기의 구멍을 크게 한다면 더 잘 보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물체의 모습은 밝게 보이겠지만 상이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큰 구멍을 통해서 많이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상이 겹쳐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 꼭대기의 한 점에서 나가는 빛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서 나가는 빛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 꼭대기에서 나가는 빛이 한 가닥뿐이라면 우리는 그 빛이 나가는 방향에 서 있을 때만 나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방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의 한 점에서 나가는 빛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빛 중에서 바늘구멍 사진기의 큰 구멍을 통과하는 빛은 당연히 여러 가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에 상이 겹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큰 구멍에 볼록 렌즈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밝고 선명한 상이 맺히게 됩니다. 볼록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빛은 굴절하면서 초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볼록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빛은 직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 꼭대기에서 나가는 빛들이 여러 가닥이어도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렌즈에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므로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서 상이 하나만 보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빛이 모이게 되니 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볼록 렌즈를 붙이면 상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밝게 보입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는 빛의 직진을 이용한 사진기이고 간이 사진기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사진기로 간이 사진기는 바늘구멍 사진기보다 좀 더 밝고 선명한 상이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 간이 사진기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이 사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도로 겉상자를 만든 다음에
위에 동그란 구멍이 뚫린 부분에 볼록 렌즈를 붙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속상자를 만든 다음에 위쪽에 거름종이를 붙여줍니다. 이후 속상자를 겉상자에 넣어서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속상자의 거름종이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간이사진기로 물체 관찰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이사진기로 본 물체의 모습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간이사진기로 건물과 하늘을 보면 건물이 위, 하늘이 아래에서 보입니다. 화살표 방향은 180도 회전해서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사진기의 원리를 살펴보고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이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실험 관찰 51쪽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칠판에 기역자를 쓴 종이를 붙이고 간이사진기로 관찰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네, 이와 같이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체의 실제 모습과 간이사진기로 관찰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네, 실제 집의 모습이 간이사진기로 보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물체의 실제 모습과 간이사진기로 본 물체의 모습을 비교해 차이점을 찾아보고 두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은 간이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그 까닭은 볼록 렌즈에서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51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